특히 빵과 과자와 라면은 최악이죠. 이 세 가지만 멀리 하셔도 80%는 성공하신 겁니다. 혈당이 오르면 먹은 양과 상관없이 뇌에서 팽만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복부 팽만감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는 식사법이 바로 간헐식입니다. 효과는 이게 가장 좋습니다. 딱 한 달만 해보시면 몸이 엄청 가벼워지시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진짜 나는 음식을 별로 먹지도 않는데 항상 배가 터질 것 같으시다고요? 사실일까요?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 만나는데요, 그 중에서 체중이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인데요, 체중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무조건 빠집니다. 대개 건강검진 후에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체중이 많이 빠져서 오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위암이기 때문이죠. 건강관리 차원에서 일단 식사량부터 줄이십니다. 그래서 체중이 빠져버리죠. 또 지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체중이 많이 빠집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오래 지속되면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위장이 약해지고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입맛을 잃게 되죠. 그래서 식사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먹는 양이 적으면 무조건 체중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것이 체중의 변화인데요, 질병이 있지만 체중 변화가 없으신 분들은 어쨌든 영양 공급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밥 거의 안 먹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체중 변화가 없으신 분들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밥 말고 다른 것들 먹고 있는 것이죠. 먹지 않는데 체중이 절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복부 팽만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이 먹기 때문이죠. 먹고 남은 잉여 에너지가 복부에 지방으로 쌓이고 복부 비만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밥을 먹고 난 후에 배가 부른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든든하게 먹었는데 배가 오히려 고프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봐야죠.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음식은 배부름과 팽만감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빵과 과자와 라면은 최악이죠. 이 세 가지만 멀리 하셔도 80%는 성공하신 겁니다. 혈당이 오르면 먹은 양과 상관없이 뇌에서 팽만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복부 팽만감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팽만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내용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위와 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 위가 멈춰버리죠. 위장은 지극히 기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밖의 일을 시키면 파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장이 멈춥니다. 위장이 멈추면 팽만감이 발생하는 거고요. 우리가 팔, 다리가 건강할 때는 깃털처럼 가볍다고 하잖아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위장도 건강할 때는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염이 생기거나 체하거나 과식을 하게 되면 그 존재가 팽만감으로 답답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소화가 잘 돼야 팽만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위장만 팽만감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대장에서도 팽만감이 생깁니다. 대변 배출이 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화장실을 못 가게 되면 장에 변이 쌓이면서 답답함과 팽만감이 생깁니다. 또 장내 환경이 좋지 않아도 팽만감이 생기죠.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적고 장누수증후군처럼 장벽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팽만감이 생깁니다. 가스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설사가 잦은 사람도 팽만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잦은 설사로 장벽이 부어오르게 되면 그 느낌이 팽만감을 유발하고, 또 복부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장이 아래로 처지면서 팽만감이 증가합니다. 팽만감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팽만감을 없앨 수 있을까요? 복부 팽만감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복부 지방과 팽만감을 제거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온을 올리는 것이죠. 몸이 냉하면 지방 대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몸에 축적하기만 하죠. 그래서 체온을 올려줘야 합니다. 체온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모르신다고요? 그럴 리가요. 운동하는 것이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심폐를 튼튼히 해야 기초 대사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야 지방을 태울 수 있고 내장 지방, 복부 지방도 감소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운동 후에 과식하시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알고 계시죠? 배가 고파야 배가 들어갑니다.
체온을 높이는 음식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가 있죠? 주로 매운 음식이 우리 체온을 높여줍니다. 생강, 강황, 계피, 참호 추출물 이런 것들이죠. 인삼, 녹용 같은 보약도 좋습니다. 차나 즙 형태로 꾸준히 드시면 되고요. 위가 아파서 매운 음식 못 드시는 분들은 결명자나 알로에 같이 찬 성질의 음식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반신욕도 좋죠. 몸을 뜨거운 욕조에 담그고 중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야 지방이 분해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부지방과 복부팽만을 제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수분 대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몸에 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 붓기 시작하면 뭔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어서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을 빼주어야 하는데요.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이것도 운동이죠. 운동으로 땀을 충분히 흘려주시고 혈액순환 촉진해 주시면 부종이 금방 빠집니다. 또 반신욕으로 땀 흠뻑 흘리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뇨가 잘 되는 음식들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옥수수 수염차도 좋고 녹차도 좋고 칼륨 성분이 풍부한 각종 과일과 채소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식초도 좋습니다. 식초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이뇨 작용이죠. 또 중성지방을 내려주는 간 기능 개선 작용도 있고요. 품질 좋은 식초 매일 꾸준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에사비가 유행이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뭔 소리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꽤 인기 있는 식초가 바로 애플사이다 비니거 일명 에사비, 한국말로는 사과식초입니다. 영어로 말해야 뭔가 좀 더 고상해 보이나 봅니다.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는 식초를 물에 타서 먹지 않고 정제나 젤리, 구미 형태로도 복용을 하더군요.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복부지방과 복부팽만을 제거하는 세 번째 방법은 장 기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 기능이 약해서 매일 설사를 3, 4회 이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거의 살이 찌지 않습니다. 영양 손실과 수분 손실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설사하시는 분들 중에도 복부팽만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벽이 부어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겼거나 장 운동이 너무 과해서 장이 아랫배 쪽으로 처지면 팽만감이 생깁니다. 이때는 가장 먼저 설사의 원인부터 치료하셔야 합니다. 복부팽만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경우는 변비가 있는 경우죠. 변이 장 속에 쌓여 있으면 답답함이 생깁니다. 또 가스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변비를 우선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변이 잘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가장 먼저 섬유질 섭취를 충분히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식사량을 줄이면 가장 먼저 변비가 생깁니다. 먹은 것이 없으니까 변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특히 섬유질이 많은 음식만 골라서 말이죠. 과일, 야채 많이 드시면 좋겠고 ABC 주스나 CCA 주스 만들어서 매일 2-3잔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 덩어리죠. 차전자피 환도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변비가 자주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대개 이 정제된 곡물은 식이섬유 함유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팽만감은 더 심해지고 변의 양은 더 감소하고 딱딱해지기 쉽죠. 변비 있으시다면 반드시 섬유질 섭취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식품으로는 알로에즙이나 푸른 주스 복용하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이 성질이 좀 차죠. 그래서 복부가 냉하거나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은 생강차나 계피차와 함께 복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복부 지방과 복부 팽만을 제거하는 네 번째 방법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냥 좀 굶어주는 것이죠. 아침 먹고 출근해서 점심 먹고 퇴근해서 저녁 꼬박 챙겨 먹으면 살이 안 찔 수가 없습니다. 위와 장을 좀 쉬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아침은 ABC 주스나 CCA 주스 드시고 점심은 적당히 드시고 저녁은 선식이나 견과류로 간단하게 때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끼만 정상적으로 먹고 두 끼는 간단하게 넘어가는 식사법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효과는 이게 가장 좋습니다. 딱 한 달만 해보시면 몸이 엄청 가벼워지시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부팽만, 복부비만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음의 4가지를 지켜주십시오. 첫째, 꾸준한 운동과 매운 음식으로 기초 대사량을 늘릴 것. 둘째, 이뇨작용 있는 차와 식초 복용으로 수분 대사 원활히 할 것. 셋째, 장 기능 개선으로 장내 환경 개선할 것. 넷째, 간헐적 단식으로 장을 좀 쉬게 해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복부팽만, 복부비만 없는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